입시 전문가가 말하는 면접관을 사로잡는 대답이란? 네, 오늘 애슐리 선생님의 특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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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신기하네요. 일단.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애슐리 박사님. 어디를. 저기 카메라를... 1번 보시고요. 1번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명덕외고 4년 연속 수석 입학을 배출하고 있는 고교 특목 입시 전문가로 오늘 유리스마 TV에 출연하게 된 애슐리 박정아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어 선생님이 아니셨군요. 근데 전 영어 선생님입니다. 있어요? 네, 제가 이게 좀 스토리가 좀 있는데, 네. 그래서 되게 제가 입시를 하는데 이름이 애슐리 박이라서 되게 어머님들이 처음에 의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이신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 제 소개를 하면서 또 이제 그럴까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하네요. 네. 연예인을 약간 보는 느낌이 들고. 외모는 확실히 애슐리 선생님이 연예인처럼 생기셨어요. 되게 빵떡처럼 나와서 지금 너무 설레고 있어요. 조금 그래요? 네. 우리 카메라가 제일 예쁘게 해드리는데 너무 예쁘세요 지금. 네. 피부가 너무 좋으시네요. 저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에 비해서라고 해주세요. 그냥 너무 좋으신데요? 네. 정말? 20대신 줄. 서로 이제. 자,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일단은 이게 60분 동안 이게 티키타카 하는 거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알차게 좀 준비를 좀 해드릴 수 있을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또 우리 또 좀 작가가 또 티키타카 강조 또 더럽게 많이 했구나. 근데 제가 40페이지가 넘는 PPT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과연 오늘 안에 할 수 있을까? 일단은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고등부 수업을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빠르거든요. 네, 좋아요. 조금 저를 슬로우 다운 좀 시켜주시면. 제가 훅 들어갈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좀 길기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 다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중간에 오늘 한 서너 장 하다가 다음에 또 나오신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천천히. 일단은 제가, 제 소개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좀 담아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년 연속 명덕외고, 또 올해는 이화외고 독어과도 수석이 저희 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수석 입학생들한테 있었던 공통점, 또는 또 뭐 이 아이들한테도 또 차이점이 있었겠죠. 또 이제 그들의 사례로 보는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했었던 거 어떻게 함께 극복했는지 그런 면접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5등급제가 변화되면서 이제 과연 특목고에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유리스마 TV를 조금 복습을 몇 개를 해왔는데 저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셔서 많이 설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민사고라고 이제 이번에 민족사관고등학교 입시 제도가 이번에 올해 굉장히 완전 새롭게 변화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 이제 3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과연 이제 특목고를 선정할 때 이제 얼마나 자기 이제 메타인지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조금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그 민사고는 좀 배워가지고 별로 관심 없는데. 민사고 언제 배우셨어요? 며칠 안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외고 쪽 그냥 가주셔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외고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면 패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권 외고 국제고 이제 좀 비교 분석을 제가 조금 해왔고요. 저거 마음에 들어. 이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제가 목동이 제 주 무대다 보니까 명덕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저는 처음은 거의 대원외고, 뭐 서울국제고, 대일외고, 한영 이쪽 애들을 많이 했고 지금도 사실 이제 매년 다른 외고들, 다른 국제고들 애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영어 강사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들 내신 이런 경향들을 같이 알고 있어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특성들을 조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이제 3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제 자기주도 학습, 지원 동기 진로, 이제 인성 이 3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게 잘못된 자소서인지 모르고 써오는 그런 이제 정말 사소한 실수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바로 잡아주고 이제 하는 부분인지를 이제 케이스별로 제가 조금 모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실전보다 어떻게 더 독한 모의 면접으로 아이들이 정말 수석이라는 별을 따오는지 그런 노하우를 살짝 담아봤습니다. 수석이면은 들어갔는데
막 탑 찍고 일단 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장학금을 일단 조금 받고요. 아, 장학금도 있구나.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별 명덕 같은 경우는 과별 수석이 있고 또 전체 수석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수석한 친구는 입학식 날 선선을 해요. 선서를. 그러면 되게 좀 뽀대가 좀 난다고 해야 되나?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먼저 문자가 옵니다. 선생님 뭐 오늘 뭐 세린이가 수석 입학이에요. 뭐 이렇게 온다던가. 그러면 이제 이미 저는 이제 입학식 날 아이들의 이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네, 자사고 중에 특히 요새 그런 외고 쪽으로 특히 영어를 좀 꾸준하게 열심히 달렸던 아이들은 외고 특히 수학이 너무 극악하고 막 하다 하니까 외고 관심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맞아요. 최근 트렌드가 훨씬 더 많이 늘었죠. 네. 거기다가 또 외고에서 또 의대 가는 애들도 많아지지 않았어요? 네. 뭐 외고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이제 또 등급제가 완화가 되고 하니까 이제 이과를 이제 의대를 가는 게 좀 가능하다라는 게 좀 이렇게 설명에서도 좀 말을 하고는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거는 조금 특이 케이스라고 조금 보고는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고는 이제 어문 계열 그쪽 이제 수업들이 많고 다만 이건 역시도 올해 이제 외고에서 이제 국제사회 그 수업들이 더 실수가 많아지면서 외국어 실수를 많이 줄인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거 역시 이제 올해 바뀌는 트렌드라 아마 이제 1차적으로 학교에서 설명회를 하고 또 이제 이것들이 더 확실해질 예정이라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매년 입시가 트렌드가 맨날 바뀌고 해서 이제 지겨워. 맨날 바뀌어. 그래서 저도 매일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매번 전화도 맨날 학교마다 또 해야 되고. 건반축하시고. 저는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뭐 입시를 이렇게 하는 선생님인데 제가 이제 좋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그냥 대놓고 좀 묻습니다. 뭐 저희 신분까지는 밝히진 않지만 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노력하시는 우리 원장님. 볼까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영어 이름 애슐리 박이고요. 한국 이름은 이제 박정아입니다. 저는 이제 현재 이제 목동 리뉴어학원에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수업을 같이 출강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치S에서 이제 배화여고 1학년 영어 내신을 함께 하고 있고 특목 출강을 함께 또 수업 강사를 하고 있어요. 이 전 이제 이력으로 보셨으면 또 저는 이제 이런 특목 입시도 했지만 계속 영어 부원장 또는 이제 또 목동 강서 사과나무에서 명동 외고랑 명동 여고 1학년 내신 사과나무 거기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주 나오시는 그치쌤 좀 잘 여기서 좀 알게 돼서 아니 그치쌤 맞다. 그치쌤이 원장님을 너무 추천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이분 꾼이다. 그래요? 이분 말 엄청 잘하시고 실력 짱이다. 계속 그러셨고. 그래서 갑자기 애슐리 선생님 특강, 그러니까 1부도 애슐리, 2부도 애슐리 됐어요. 오늘 추천을 워낙에 많이 애슐리 데이가 됐구나. 이거 밑에는 뭐예요? 부시 오바마 대통령상을.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자기 깨알 자랑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저는 고등학교를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이제 하필 또 운이 좋게 이제 대통령이 좀 바뀌는 시기였어서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2년 연속 아카데미 우수상을 받고. 직접 봤어요? 전 직접 봤습니다.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서 뵙고 오바마 대통령은 조금 더 가까이서 좀 뵀었던 것 같아요. 오바마. 부시는 별로고 오바마 봤어요? 되게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네네. 엄청 그 포스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혹시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나요? 외모는 좋아하는데 그때 정치는 뭐 너무 일본만 잘해주고 별로 안 좋아해요.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이력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미국이랑 일본에서 좀 학교를 다녔고 또 지금 과도 보시면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만 해도 완전 이과형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수학교육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쪽 제가 이제 수학이 이제 대학 가서 저는 되게 저랑 좀 안 맞는다고 좀 많이 느껴져서. 대학 가서? 왜냐면 이제 미국 가서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사실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선생님이 되는 게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교육학과를 좀 가게 됐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워낙 제가 좀 수학을 좀 잘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수학교육과를 갔는데 막상 이거 주세요. 죄송합니다. 똑딱하시니까.
막상 또 갔는데 네, 막상 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저랑 좀 맞지 않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이제 과를 이제 변경을 해서 좀 이렇게 또 국제관계학, 좀 정치외교 이쪽으로 공부를 좀 했고요. 네. 사실 이제 이쪽이 저랑은 좀 더 공부의 결은 좀 더 맞았어요. 맞았는데. 네. 근데 이제 좀 일본 생활이 저랑 조금 맞지 않아서 반찬이 안 나오죠. 그것도 그렇고요. 네, 그것도 진짜 한몫합니다. 너무 샤이하고 네, 정이라는 게 조금 인정머리 없고. 저는 또 막 미국에 이렇게 막 널찍널찍한 데 살다가 네, 일본은 너무 작으니까 이게 이제 말이 좋아 아기자기한 거지. 가서 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죠. 여름 특히 너무 눅눅해.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일본 사람들의 이제 다이렉트하지가 못하니까 네. 저는 이게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이렉트. 자기네들 방사능 걱정하면서 같이 파티하고 먹으면서 집에서 검사하고 흉해.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사실 자기 소개서를 쓸 때 지원 동기 특히 진로 영역을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면 어렵죠. 사실 16살, 17살밖에 안 된 애들이 네. 앞으로 자기가 뭐 해먹고 살지를 결정해서 쓴다는 게 저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워낙에 잘 쓰는 애들 때문에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아직 지 꿈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는 애가 태반일 텐데. 저만 해도 저도 이래 있었고 사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요즘 뜨는 직업이에요. 선생님보다 강사님들이 훨씬 돈 더 잘 버시잖아요. 네, 거의 연예인 뺨치고 그렇잖아요. 나가는 돈도 너무 많아. 나가는 돈도 많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좀 다양한 제가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또 아이들한테 좀 그런 자소서나 이런 면접에서 조금 더 녹여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본인 PR을 오래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좀 넘어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도 본인 PR이시네요. 네. 어떡하죠?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초반에 이제 민사고 이제 인천 하늘고 약간 서울국제고 아이들 이제 과외식으로 하면서 이제 입학을 조금 시켰고 그 후에는 이제 대원 국제중 아이들 9명 정도를 소수 그룹 과외를 하면서 그 친구들 이제 9명을 전부 합격을 시키면서 이제 여기에 쓴 내용으로는 이제 학원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동의서 받고 이제 정말 합격시킨 그런 내용들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8년째 특목 입시 면접 자소서 전문가고 현재는 이제 목동을 제 주 무대로 조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격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좀 이제 목동 지역에서는 알았어요. 그 얘기 벌써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갈까요? 자, 그럼 수석 입학생들의 이제 공통된 특징이 있었나요? 이거 뭐예요? 제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아이들마다 너무 많이 좀 다르기 때문에 딱 두 가지가 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절실함. 영어를 외국에 살다 왔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이 학교를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 절실함. 절실함과 그리고 집요함. 이게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 좀 달라요. 이 집요함은 뭐냐면 정말 자소서 어휘 하나하나까지 대답 자기 하나하나까지 수업 끝나고도 남아서 저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의 핸드폰은 365일 중에 365일이 무음이다. 그러니까 새벽 5시에도 괜찮으니까 질문 있으면 물어봐라 하는데 정말 이런 친구들은 새벽 5시에도 물어보는 친구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저를 좀 잘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래서 이런 집요함이 있었고요. 이 아이들도 전부 다 처음부터 잘하진 절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절실함과 집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 단계부터 어떻게 하다가 그 외고 거기 그 학교에 가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있었나인가 보죠? 보통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많이 있고요. 또 아까 유리스마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수학이 좀 자신이 없는 경우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트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저는 이제 외고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라라고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그래야 남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할 시간에 그 아이들은 외국어를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다른 과목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을 그래도 잘 탄탄하게 하고 가도록. 그러니까 수학이 싫어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간다? 이거는 저는 약간
좀 역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실효성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어를 문과 성향이 좀 짙고 그쵸. 영어를 좀 잘하고 네네. 언어 쪽으로 발달하면 가면 좋은데 요새 이게 좀 또 변질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장님? 어떤 부분이 변질됐다고? 수학도 잘해야 돼. 그쵸. 약간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수학도 완전 고3 트리로 요새 애들은 영어도 다 잘하고 수학 잘하는 애들이 영어도 잘하니까 걔네가 가가지고 내가 다 먹어버릴란다. 뭐 이렇게 가는. 뭐 그런 느낌도 있죠. 뭐 영재고나 이런 전기형 자사고 등록고로 떨어진 친구들이 네. 또 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입시는 좀 그냥 그해 네. 해 운빨인 것 같습니다. 그해 아이들의 운빨. 맞아. 운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그렇죠. 네. 정말.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케이스들을 한번 이제 담아와 봤어요. 네.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명덕외고 중국어과 이제 수석 입학의 선서를 처음 했었던 장미서 학생이었고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인성 영역을 쓸 때 너무너무 어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제가 이 친구의 자소서를 조금 이제 예시로 갖고 온 게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친구는 제가 이제 밑줄 쳐놓은 것처럼 정말 몇 주 안 남았을 때 기존 자소서를 전부 뜯어고치려고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자소서가 뭐 이전에 저희가 썼던 이제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했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이가 굉장히 많이 불안해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방향성을 잡고 수정하고 또 이제 수업 초반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소서 작성도 작성이지만 이제 논술 수업 이런 독서 수업 이런 독서 평설이나 또 이제 청소년 고전 소설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면접 질문을 시켜서 만들어서 네. 이제 아이들한테 순발력을 기르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 또 그런 독서 내용을 다 생기부에 넣을 수 있도록 전부 이제 그냥 수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네. 이제 생기부에까지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좀 그런 식의 이제 수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좀 해놓고 하면 나중에 생기부나 여러 가지 나중에 수행이들 녹일 때가 참 많죠. 그럼요. 네. 그럼요. 자기만의 그래서 읽기만 하지 말고 독서 록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 질문 하나 있는데 원장님. 네네. 경제 경영 쪽에 관심 있는 아이라 가지고 외고 네. 생각 중인데 외국어는 자신 없다는 아이 보내도 될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부터 외고에서 조금 외국어 시수를 조금 낮추고 있어요. 네. 이제 원래는 뭐 20시수 막 이렇게까지 됐었는데 네. 지금 제가 경기권에서 7시수까지 떨어뜨린다는 이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명덕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그 발표들이 다 이제 막 정확하게 나지 않은 상황에 제가 정확한 정답을 이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 부분은 이제 학교 이제 설명회나 이제 학교 1차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좀 해보시면 시수가 그 늘어난다는 게 뭐예요? 국제 이제 경영이나 사회 이런 시수가 역사 수업 시수가 늘어나면 외국어 시수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수업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네. 내신에 반영이 되니까. 반영이 되니까. 네. 그래서 내신 반영률이 조금 적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게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본인이 가는 전공과 그 학교에 그 전공 가려면 이 진로 과목 시수를 채워야 되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네. 어떤 학교를 가려면 네네. 내가 원하는 메인 과목의 시수를 채워야 되나요? 대학교일까요? 고등학교일까요? 대학교에 무슨 과를 가려면 여기에 메인 과목의 진로 과목의 시수를 채워야 되나요? 제가 대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에 네.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가 무식한 질문이 있어서 패스해 주세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운빨 덕을 쌓으러 가야 되나요? 목동 어디 학원 가면 수업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리뉴 어학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고 합격률이 아주 높다고 들었는데 어떤 비결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학생들의 단합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단합이요? 네. 이제 왜냐면 이제 처음에 이 수업 딱 들어오면 일단 애들이 굉장히 많은 긴장과 그리고 저를 되게 무서워해요. 왜냐면 이제 이런 수업을 애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수업 하시는데? 면접 수업이라는 거. 면접 수업. 왜냐면 이제 고등학생이 게 아니라 중학생이잖아요. 아직 애기들이잖아요. 아직 애기들이니까. 네. 사실 애들이 그냥 일반 국어 수업, 영어 수업, 수학 수업은 들어봤지만 면접 수업? 뭔가 떨리거든요. 무섭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합격 수기들을 이렇게 다 넣어놔요, 웬만하면. 네. 근데 거기 보면 애들이 보통 선생님이 되게 무섭다 이런 얘기들을 좀 써놔요. 그러면 애들이
일단 쫄아서 많이 긴장을 해서 들어오는데 네. 이제 그리고 또 옆에 친구들 앉아 있는 거 보면 아 얘네들이 다 나의 경쟁자 같고 뭔가 얘네들이랑 싸워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저는 옆에 있는 친구들은 한 배를 탄 동지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같이 붙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조금 아이들의 단합을 좀 이렇게 하고 또 이 입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중학생한테 고등학교 입시라는 게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합격이냐 불합격을 맛보는 그런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제가 뭔가 그 배를 선장한 선장님의 캡틴의 마음으로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아이들을 네. 1년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죠. 6개월 정도 하시나요? 네, 6개월 정도를 아이들을 이제 끌고 가면 이게 대치동에 보면은 사실은 외고 준비해주는 다른 고등학교 그러니까 자사고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데 이상하게 외고 준비해주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영어 학원 KNS나 이렇게 영어 학원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준비해주거나 이런데 외고 외고 준비 자소서 대부분 외고는 아무래도 면접이 많이 좌우를 하니까 그쵸.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자소서와 면접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죠. 전문을 해주시고 계시군요. 그리고 대치동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소수 학원들이 조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외고는 그래서 저희한테도 많이 넘어오세요. 목동으로, 목동권으로. 그리고 저도 매년 뭐 고양국제고, 뭐 경기외고 다른 학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고는 또 그쪽에 강서에 또 많이 몰려 있어, 그죠? 네, 강서랑 목동 쪽에. 네, 목동 쪽에. 네. 한영외고가 어디 있죠? 한영외고는 이제 여기 강남권 있죠. 네. 대입에 정해진 필수 시수가 있는 건 아닌데 과를 지원했으면 그거 관련된 수업을 듣긴 했나 보다는 거죠. 물리학과 지원 시 물투 들었는지 면접관이 보는 것처럼. 맞아요. 그거 여쭤봤긴 했어요. 내가 질문이 좀 무식했죠? 네. 전 이제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대입은 또 고입이시니까 대입은 또 다른 영역이시니까. 네,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외고별로 면접 특징이 있는지, 지방 외고는 수도권과 달리 면접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가 그 다른 뭐 한화고라든가 용인외대부고 뭐 한과영, 서가영 이런 쪽에 전문가분들은 많이 만나뵀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외고를 따로 준비하진 않는데요. 이런 얘기도 꽤 많이 하고 근데 막상 갈라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근데 외고는 솔직히 성적 준비하고 할 얘기가 좀 적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왜냐면 다른 데 그쪽이 워낙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고는 가벼이 대하는 건 있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가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입시쟁이들이 쟁이라고 표현하는 입시 전문가들이 좀 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과 성향, 특히 어학 계열의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이제 모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허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특히 이제 명덕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일본어과는 3대1이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인정 결석 하나만 있어도 그냥 1차 서류 막 그냥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는 건 문과에서 그것도 고입에 그것도 그냥 일본어과에, 이게 3대1이 넘어갔다라는 건 어마무시한 경쟁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리고 또 경기권 외고나 또 서울국제고, 그 다음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공통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질문들, 공통질문이나,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아이들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만한, 기숙사 생활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또는 이제 국제사회, 요즘 최근 트렌드 이슈나, 아니면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국제사회 이슈들, 그런 것들 연계해서 말을 해보시오 하는데, 너무 뻔하지 않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안에서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을 이제 선호를 하고 있죠. 시장 니즈가 그게 준비할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다 뿐이지 막상
외고 준비하려면 혼자 준비하기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진짜 막막해요. 어떻게 막상 물어보면은 외고까지 컨설팅 하기가 준비하기가 이런 말 하는데 준비시켜보신 원장님이 정확하실 것 같네요. 맞아요. 질문 매년 과수석을 배출하셨다고 하셨는데 면접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물어보셨어요. 이거 이제 PT에 있으시겠죠? 네, 있습니다. 네. 네. 먼저 한번 슬라이드 넘어가볼까요? 거기부터 갈까요? 네. 면접 우리가 좀 약간 통통 튀는 방송이라서 원장님 그렇습니까? 네. 준비한 대로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알겠어요. 김재 과장 얘기했을 텐데요. 준비한 대로 어려우실 거라고. 면접 노하우는 저는 예. 이렇게 이제 모의 면접을 거의 이제 위크 5부터 거의 모의 면접을 이제 실시를 해요. 이렇게 거의 실전 면접장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세팅을 하고 이제 저를 포함한 조교 2명, 3명이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이때 굉장한 다양한 질문을 하고 또 어떤 주는 제가 조교들한테 얘기를 하죠. 오늘은 따뜻한 주야. 아이들한테 응원을 많이 하는 주. 그다음에 꼬리 질문이 없는 주. 또 어떤 주는 하나고식 압박 면접이 들어가는 주. 굉장히 차갑습니다. 네. 또 그런 주. 또 어떤 주는 타이머 이씨. 또 어떤 주는 타이머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그 후에는 어디 갔지? 슬라이드가 갑자기 이렇게 세세하게 피드백과 이렇게 점수가 이제 면접관 3명 거가 이렇게 다 이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한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5점 만점에서 15점으로 보시면 이제 어떠한 서론이 길고 반복되는 느낌이 든다. 또는 이렇게 했습니다. 2갈씩으로 듣기 좋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스피드 줬으면 좋겠습니다. 2갈씩에 신경 써주세요. 또 선생님들마다 속도 천천히 해줘도 좋을 것 같다. 네네. 또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 좋았다. 이런 식의 좀 더 마지막에 서울국제고 입학 후에 연관 지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식의 좀 더 자세한 또 이런 시사 용어 모르는 이제 이런 부분들 구체적 언급해준 점 좋았으나 너무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해도 좋을 것 같다.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피드백이 오고요. 또 이제 이거에 따라서 또 아이들이 이제 개별 숙제를 또 해야 돼요. 숙제 이제 자기 영상을 보고 일단 그걸 애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본인 영상을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세요? 제 라이브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네, 그러세요? 모니터링 할 때 지옥이에요. 너무 싫어. 네. 그러시구나.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고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자소서 일지를 이렇게 제출하면서 이렇게 본인 자소서를 계속해서 탐구하게 하고 이게 거의 이제 본인 거 체화를 시킨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시는지 계속 스스로 추출하고 날마다 일지를 제출하고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네. 여기 오늘 질문이 좀 많아요. 그런가요? 취업만 생각한다면 남학생 외고 비추천 있을까요, 원장님? 어디 있을까요? 제가. 조이스님이라고 계세요. 취업만 생각한다면, 취직만 딱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취직이요? 취업. 네. 외고. 네. 그쵸. 외고 가가지고 문과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 먹고 살 거 생각하면. 근데 글쎄요. 그 과를 다 자기 전공으로 다 취업을 하나요? 보통?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글쎄요. 그리고 또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1어랑 독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일본이랑 독일의 주요 국외대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그 장학금 제도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대학교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또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네. 저는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원장님 근데 저는 몰랐는데 외고는 인기가 많은데 외대는 왜 인기가 없냐고. 외대 너무 멀은가? 휘경동고 너무 멀어서? 외대 요새 인기 없어요? 외대가 인기가 없다. 옛날만큼은 아니지. 옛날만큼은 아니다. 옛날에 외대 오빠 야, 외대 괜찮았는데. 네. 예전에 좋았던 학교 외대 서강대 네네. 옛날 많지 않죠. 하도 의대 급부상하면서. 맞아요, 그죠? 맞아요. 요즘은 가장 뜨는 학교가 어딘가요? 그런 이제 서울 스카이 말고 좀 다시 뜨는데 좀 가까운 대학교들이 좀 많이 오히려 뜨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는 쳐주지도 않았던 학교들이 좀
쌓고 가까우면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아니 대학 많이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여기서 많이 들으시니까. 아유 정말 그렇다고 저한테 물어보면 아줌마인데 제가 외대 오빠 저희 집에 있어요. 비니님 외대 오빠랑 결혼했구나. 네 외대 좋은데요. 우리 때 미팅할 때 좋아했는데 맞아 에스더님 외대 오빠 우리 좋아했지.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좀 근데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좀 하나 있었어요. 원장님 저한테요? 네. 학교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네. 좀 어떠한 이제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하죠. 이제 메타인지 하는 거를 보는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요 부분에 이제 뭐 입시 컨설팅 저처럼 이제 입시를 하고 있는 컨설팅도 있지만 웩슬러 검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좀 저는 추천을 좀 하는 편인데. 웩슬러 검사를 아세요? 네, 알고 있죠. 저는 이제 이런 검사들을 저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얼마 전에도 저는 그 TCI 검사라고 해야 되나? 기질검사? 네, 기질검사. 제 스스로도 좀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어쨌든 교육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좀 아이들의 그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 교과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의 그런 정서나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학습 습관 이런 거를 좀 해서 이 웩슬러 검사에 대해서 저도 조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미리 예습을 해온 걸로는 뭐 4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검사를 좀 받게 되면 아이들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을 소요하는데 암기 과목을 소유하는데 암기를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 좀 방법을 좀 제시해주거나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있나요? 학습 방법을 좀 제시해주는? 그러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웩슬러 검사는 전문가에게. 여기 영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쭤보셔도 된다고 하셨었는데. 누가 그랬어요? 김지아 죽었어. 암기를 끌어올리는 방법?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지는 이런 엄마들 되게 많아요. 유동추론 올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자극기억력 올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있어요, 있기는. 그런 어떤 그 근본적인 방법이 있죠. 학습에 노출되면. 근데 그것도 나이가 어릴 때는 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때 많이 찾아와가지고 4, 5, 6학년 때까지 폭발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 실제 막둥이가 우리 아들 막내가 2자릿수가 나왔어요. 학습에 노출 하도 안 해가지고 한 7 어린이집만 다니고 할아버지하고 잠만 잤거든요. 엄마 아빠 너무 바쁘니까 노출을 너무 안 시켰더니 2자릿수가 나와서 주 5일 동안 수학학원 다니고 한 3년 후행하는 아이들이 하는 맥퍼머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소근육 활동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시키려고 되게 많이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끌어올릴 수 있는 기간이 항목이 또 학습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답니다, 원장님. 또 초단기니까 또 이렇게 아는 척하네. 또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받게 되면 좀 더 아이한테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그게? 아이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의 기질, 부모님의 MBTI부터 뭐 부모님 아이의 MBTI도 9학년들은 보거든요. TCI가 MBTI거든요. TCI로 양육 태도랑 같이 봐가지고 부모 기질, 아이 기질 해가지고 아이를 알고 학습을 또 푸시해야 되니까. 원장님 방송인데 지금 내가. 아니,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좀 내봤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목고를 선택할 때, 이제 단순히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나다움을 찾는 여정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성적이다 입시 결과보다는, 이제 어쨌든 3년 동안 제가 본인이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활 동안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돼야 하는지, 그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입결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 그 학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어떤 수업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찬찬히 잘 보고 좀 했으면 좋겠고. 중학교 때는 그러면 그러니까 국영수 성적도 보나요? 올 A? 지금 외고 국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영어 성적만 봅니다. 야, 다행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영어 성적에 올 A 친구들은 거의 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3-2 국어, 사회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속된 말로 자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선순위 그걸로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이 많으니까 잘라내고 네. 그 다음에 국어 보고 그 다음에 수학 봐요? 아니 국영사만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일본 국제고의 특이점은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에 점수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내신 점수가. 그래서 이제 좀 수학하고 과학을 못한 친구들이 들어가는데 또 이제 반대로 이제 학교에서는 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선호해요. 선호하겠죠. 그래서 좀 그런 자소서에 몰래 보나? 부분들을 조금 써주면 써주면 조금 플러스가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녹일 수 있어요? 녹이려면 잘 녹일 수 있죠, 당연히.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슬쩍 이렇게 해서 되게 이제 말을 한마디 바꿔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재작년 한영외고 간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자소서 내기 전날이었는데 네. 자기 이제 수학 동아리에서 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쓰길래 이게 너무 좀 밋밋한 거예요. 네. 제가 대놓고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거보다는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한 거니까. 근데 제가 그 과거를 준비하고 있는 같이 과거 영재고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이런 식의 이제 한마디의 멘트를 마치 넣으면 밭돌이인 것처럼 그쵸. 그러면 아이가 얘가 과거를 준비했던 애구나. 영재고를 하는 것만큼 수학도 했구나. 하는 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학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모든 과목에 흥미가 있고 모든 과목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문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간다라는 거를 조금 더 어필하는. 괜찮네. 네. 요거는 거의 영업 노하우인데. 이건 좀 기밀입니다. 그죠? 네. 기밀인데 살짝 유리스마님이 여쭤보셔서 제가 기밀을 조금 발설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준비했다 이런 말보다 그런 말 못 쓰나요? 과거 준비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를 너무 원색적인가? 준비를 했다? 다른 특목고도 같이 함께 생각했다? 정도? 네네, 이왕 하는 거 내가 서가형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된다고 나오진 않기 때문에. 알아요? 네네. 준비하고 어느 동아리에서 서울과학고를 영재고를 준비를 딱 했는데 사실은 뻥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잠깐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외고 준비하려다가 잠깐 한 달 정도 올림피아드 잠깐 댕기다 나와도 되잖아요. 올림피아드 같은 거는 쓰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학원 이름. 찬영쌤 과거 사교육 절대 안 되죠. 한국사 그런가? 사교육은 절대. 동아리로 녹여야 되는구나. 이거 영업 비밀이구나. 네, 노하우. 자소서로. 근데 뻥치면 안 되니까 엄마들이 알아갖고 싹 준비하게끔 해서 싹 녹이면 되겠다. 근데 이게 좀 아이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아직까지 중학생이고 순진하고 좀 그래서 순진해. 조금 거짓말을 이렇게 좀 뻥튀기를 하면 본인들이 좀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얼굴 귀 빨개져. 쫄려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써도 되나요? 맞아. 시작해서 맞아. 되게 죄책감을 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속된 말로 약간 가스라이팅도 좀 시켜야 돼. 시켜야 돼. 너는 지금 사실 준비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부터 하면 돼. 지금부터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그런 거 역시 또 되게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되겠죠. 저의. 한영외고 이런 데 수학 좋아하는 데는 그런 거 살짝 자소서에 녹이는 것도 있구나. 스며들게 애들이 속아야 돼. 한영외고는 근데 정말 영어가 어려운 학교예요. 저는 이제 실제로 대원외고보다 한영외고 영어 내신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신이 가서 고생 많이 하죠. 네, 진짜 고3 영어가 주로 나오고 그거에 반해서 이제 명덕 같은 경우는 이제 고1 모의고사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난이도 면에서는 그닥 그렇게 다른 이제 대원이나 한영 급에 이렇게 원서가 들어간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명덕으로 조금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 이제 명덕이 정말 많이 높았어요. 제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회를 끝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퀘션들을 조금 정리하셨네요. 정리해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자녀가 초등학생 또는 중학교 저학년인 경우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요? 일단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아직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또는 어떤 학교를 가고 싶은지를 모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하나고도 그렇고 거의 그 입학 설명회가 거의 1분인가 2분 마감 컷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입학 설명이 나중에 중학교 3학년 가가지고 들으려고 하면 되게 못 들으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아이들을 이제 다양한 학교에 이렇게 투어를 조금 시켜주시면서 네. 또 아이들이 좀 가봐야 또 그 같이 있는 아이들 분위기도 좀 느끼고 맞아요. 또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느끼고 본인이 꽂혀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아이들을 이제 좀 다양한 학교 그런 입학 설명회에 좀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좀 그거를 맛보게 해주시는, 그다음에 아이한테 선택권을 조금 이제 너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서포트 해주시는 이제 방식으로 좀 도움을 주시면. 은근히 애들이 사소한 거에 가면은 꽂히잖아요. 엄청 꽂혀요. 뭐 외대부고 급식이 엄청 맛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훅 꽂혀. 그런 장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동기부여지 뭐겠어요. 네. 그리고 명덕도 되게 재단이 빵빵해서 가면 애들이 이제 눈이 확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나면 뭐 고민하던 애들이 갑자기 명덕 가야겠다면서.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네. 외고 수행도 되게 많다고. 맞죠. 외고는 뭐 사실 뭐 시험 끝나면 수행, 뭐 시험 중에도 수행.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모든 학교가 다 이제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외고 국제고뿐만 아니라 뭐 자사고, 뭐 전사고, 또 일반고 중에서도 뭐 갑반고들은 뭐 다 비슷한 상황이라 그죠? 그 부분은 그렇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기부에 독서가 부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학년 때 이제 아무래도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오다 보니까 뭐 1, 2학년 때 정말 빵개인 친구들도 지금 요거는 원장님 준비하지 말라는 애들인가요? 리스트가 이거 외고 준비는 하지 말아라 하는 리스트인가요? 아니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퀘스천들. 제가 이제 설명의 이유로. 네네네. 그래서 부실한 경우, 이제 어머니들이 되게 걱정을 하시는데, 독서 안 했다. 독서를 안 하면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되나요? 네, 이제 한마디로 일단 말씀드리면, 독서가 그닥, 합격의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면접과 자소서다.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하나고에 이제 독서 4개, 이게 총 학년 4개 있는 친구도 합격을 시켜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완벽한 것도 아니고 또 중학교마다 독서록을 제출하는 되게 방식이 되게 달라요. 어떤 중학교는 엄청 꼼꼼하게 그 독서록 하나하나를 받는 학교가 있는 반면 대충 컴퓨터로 이렇게 작성하면 또 독서록을 통과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고등학교 입시 사정관 분들도 그 부분은 분명히 아시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런 거 좀 잘 챙겨주는 중학교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이제 안 나와 있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이제 나머지 마지막 한 학기라도 좀 탄탄하게 좀 챙기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보통은 저는 이제 1년에 이제 1, 2, 3학년 이제 10권 이상은 그래도 권장을 드립니다. 뭐 진로 2권, 뭐 추천 도서 2권, 뭐 과목별 2권씩 해서, 또는 이제 외고나 국제고로 생각하시는 이제 원서 2권 정도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민용화, 그러니까 민사고, 용인외대부고, 하나고를 준비할 때 주요 과목에 B가 있는 경우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까지 남학생 같은 경우는 저 중학 과목에 B가 있어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학생은 안 되죠. 근데 이제 여학생은 이제 당연히 안 됐었고, 과밀이니까. 또 민사고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바뀌기 전 입시에 전에는 이제 주요 과목에 B가 있어도 면접까지는 기회를 되게 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제가 듣기로 이제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아직 발표를 완전히 내진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제 민사고도 올해 주요 과목에 B가 있는 친구들은 떨어졌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대부 이 전사고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주요 과목 국영수가사에 B가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요즘 같은 트렌드인 1차 탈락이 보통 이제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하나고를 준비하는 남학생 같은 경우는 뭐 소신 지원해서 하나고를 넣어보든 또는 이제 뭐 김천고나 이런 다른 학교를 좀 틀어보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4번 이제 외고 국제고 차이는 또 뭐고 또 약간 이제 맞는 또 외고를 고르는 기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거는 좀 뒤에 슬라이스를 조금 더 준비를 했고요. 또 이제 외국어 선행 이것도 은근히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외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그럼 외국어 선행은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일단 제가 매일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붙고 나서 일단 붙고 특히 이제 뭐 불어 독어러는 뭐 붙고 나서 선행 이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붙고 나서 선행을 하셔도 충분하다. 차라리 이제 그 시간에 괜찮아요 진짜?
네, 차라리 그 시간에 저는 수학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그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하라고 하고, 사실 들어가자마자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군요? 네. 다만 조금 일본어랑 이제 중국어과는 좀 일본어 같은 경우는 좀 오타쿠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나 또는 네. 매니아층이 있어요, 일본어. 그래서 그 친구들은 조금 자기네들이 알아서 서댕을 좀 해오는 경우가 있고, 네. 중국어과 같은 경우는 좀 특례가 좀 입학이 좀 많은 편이라 조금 이제 급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선행은 이거는 진짜 몰랐어요. 그렇죠. 선행 그러니까 외국어 하나쯤은 되어 있어야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그랬구나. 네, 그럼 가서 해도 된다. 그럼 차라리 그 시간에 붙고 나서. 그러니까 합격과 동시에 이제 학원들이 쫙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늦지 않는다. 늦지 않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자소서 면접에서 가장 보여주어야 할 점. 그러면 네. 저는 본인만의 이제 캐릭터, 본인만의 독창성이라고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60명 가까이, 70명 가까이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항상 걱정을 좀 하시는 게 아이가 진로도 똑같고 과도 똑같으면 저희 아이 자소서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카피 아닌가요? 카피 앤 페이스트 아닌가요? 하는데 정말 제가 정말 보여드릴까요? 할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정말 다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색깔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정말 그렇죠? 쿠션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동착성을 많이 보여주고요. 또 좀 자소서에서 면접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의 이제 자소서를 제가 다 이게 좀 분석을 해보면 보통 모든 영역이 진로와 연계가 돼서 그게 좀 잘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심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또 인성 부분이 이제 조금 뻔한 인성 부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리더십을 하면 그냥 반장, 부반장 했었던 얘기. 배려심을 하면 어려운 친구 도와줬던 얘기. 그래서 그런 너무 뻔한 스토리보단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리더십을 하더라도 그냥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의 다수결을 사용해서 좀 이끌었다던가. 그것도 인생 16년 차에 뭘 그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이 있겠냐마는 이왕 쓰는 거 그럼요. 좀 드라마틱하게 있어 보이게 좀 써야 된다. 있어빌리티하게. 있어빌리티하게 써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민사고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오늘 주로는 그걸 좀 하고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외고와 국제고 차이를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1시 10분이나 돼가지고 그렇군요. 제가 완전 이렇게까지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를 여기 설명회가 아닌데 이제 학원에서 꼭 이렇게 처음 오시면 설명회처럼 해갖고 오시더라고요. 1시간을 한다고 하시길래 저는 이제 혼자 얘기하려고? 아니 1분 그렇구나. 제가 이렇게 껴드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 프린트는 없나요, 원장님? 외고 vs 국제고? 아마 그러면 그쪽 관심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국제고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국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유일한 국제고고요. 이제 공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치열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목고를 죽인다고 했었던 그 시기에도 정말 경쟁률이 2대1 이렇게 넘어갔을 그런 시기고요. 지금 특례 같은 경우는 5대0, 6대1 이렇게 넘어가요. 외국 살다 온 애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공립고등학교다 보니까 이제 학비가 좀 저렴한 편이고요. 또 이제 코티칭이라고 해서 이제 원어민이 이제 함께 이제 수업을 진행을 이제 같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조금 아이들이 이제 좀 토론 수업, 발표 수업, 이런 것들, 또 인문사회, 경제 이런 수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의 숫자도 이제 좀 작고 그 아이들의 숫자 대비 또 선생님의 또 수는 또 더 많으세요.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들이 좀 매력을 많이 느끼고 또 이제 에세이나 이런 부분들 디베이트하는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를 되게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치열하게 경쟁률이 있고 매번 그냥도 선호되는데요? 보내고 싶다. 학비 적지. 외국인 많지. 외국인한테 선생 많지. 고급스럽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근데 이제 대입 실적이 엄청 높진 않아요. 대입 실적. 외국으로 많이 빠지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인원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울국제고가. 그냥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참고해서 같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서울국제고에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되게 이제 우수한 친구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서울국제고는 이제 올 A가 아니면 국영사 올 A가 아니면 이제 요즘 쓰기가 아예 어렵다. 나는 네. 주요 과목 다 올 A 해야 돼. 이게 네, 국영사 많이 몰리다 보니까 네. 왜 이렇게 많이 몰려요? 요새 국제고 왜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서울국제 말고 이제 청심이나 이제 저쪽 다른 경기권의 국제고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입시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입결이 좋았구나. 또 이제 문과 성향이 강한데 이제 국제령 경영 사회 이쪽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고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외국어 실수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고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국제고등학교에 뭐 AP 클래스나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강의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국외 대학, 그러니까 해외 대학을 가는 것에 조금 더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네. 국제고는 가려면은 어떻게 일반 해외 안 갔다 와도 갈 수 있어요? 그럼요. 그게 이제 나는 일반적인. 해외 갔다 와야 가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특례. 네. 나는 국제고 해외 갔다 와야 댕기는 줄? 아닙니다. 네. 진짜. 네. 특례가 그렇습니다. 근데 전국에 몇 개 없나 보죠? 원장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몰립니다. 몰리는구나. 엄청 몰려요. 네. 많이 몰려갖고 똘똘한 애들 뽑아가니까 입결도 좋아졌겠네. 뭐 나름대로 됐겠네. 네, 나름대로 그렇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나 궁금했는데 국제고는 수학 어때요? 국제고도 수학 굉장히 어려워요. 몰리면 어렵게 되겠네. 네, 이런 몰리니까. 친구들이. 근데 이제 매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마다 아이들의 해를 타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이 좀 난이도 조정을 좀 입학 시험 결과에 따라서 좀 난이도 조정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청심은 국내 대학 12특 적용도 돼요. 국내 유일하다고? 네. 청심은 네. 청심이? 네,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줄 평을 해드리면 좀 학력 유수 감소로 사실 크게 경쟁률은 오르진 않았었어요. 다만 이제 특정 학교랑 특정 과로 굉장히 쏠림 현상이 있었고요. 어디입니까? 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어과가 1.95대 1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스페인어과를요? 네네. 이제 스페인어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자체가 요즘 좀 서양어과에 관심도 많고 좀 쓰임이 많다고 아이들이 생각을 해서인지 스페인어과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요. 뭐지? 스페인어가 갑자기? 느닷없이? 원래부터 많았습니다. 원래부터? 네, 원래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스페인어과는. 그리고 또 명덕외고에가 스페인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몇 가지 좀 작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요 근래 이제 영어과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다른 과들이 조금 생긴 그런 사건도 좀 있습니다. 왜 이제 영어과까지 또 외국어 가서 또 영어과를 또 듣냐,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영어과에 가면 또 영어 플러스 다른 또 외국어를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폐지되기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아직까지 이제. 아니면은 그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보다는 좀 일본어, 중국어는 다 한자고, 프랑스랑 그 독일어보다는 조금 수월하고 이런 건 없나요? 프랑스어, 독일어. 아니에요? 외국어가 수월한 거는. 없겠죠? 네네. 또 혹시나 하고 대일외고 같은 경우도 이제 스페인어과가 1.9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래요? 대일외고 같은 경우는 대신 이제 부분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가 아예 없진 않거든요. 1학년 입학 시에는 이제 거리로 아이들을 좀 자르고요. 네. 입학 후에는 성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기숙사에 이제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입학 후에 성적이 조금 2, 3학년 때는 기숙사 분위기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영어 내신은 거의 완전 문법이 전통적으로 어려운. 그래서 수능에는 굉장히 흔들리지 않게 잘 준비를 해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런 문법 이러면 이제 우리 정석. 영어. KNX 원장님 좋아하는 게 뭐지, 자기들아? 네,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조금 올랐어요. 이제 올해 올랐고, 한영외고 같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페인어과가 2.13대 1로 2대 1이 넘어갔죠. 2대 1이 넘어갔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고에서, 그것도 문과에서 2대 1이 넘어갔어요. 성문 종합 얘기하는데 내가 정석이라 그랬어요. 그럴 수 있죠. 수학의 정석이랑 헷갈리셨나 보다. 지게 아이야. 네.
네. 네. 여기는 영어 내신의 외고 중에 가장 저는 탑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대원보다 텍스트도 많고 또 이제 원서 수업하고 인문학적 내용을 좀 많이 담는 그런 시험이 진행이 돼서 수학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제 외고로 가고 싶다? 그러면 대원보다는 한영. 이제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이런 친구들은 한영을 조금 가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과학 B 나오니까 느닷없이 안 챙겼더니 딱 B 떠버리니까 저도 우리 딸 그때 그래도 좋은 외고, 한영 외고 가보고 싶다라고 꿈꾼 적 있었는데. 왜 안 보내셨어요? 잠깐 꿈만 꿨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그때 당시에 많이 들었는데 영어 외에 제2 외국어 일어나 다른 걸 빵빵하게 잘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섣불리 포기했거든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좀 그러면 좋다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김씨, 학식, 김씨 두고 보자. 네. 그러면 좋다. 물론 그게 이건 제 의견이니까요. 네. 또 이제 이화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독일어과가 1.4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여기는 이제 유일한 아무래도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부분에서 이제 면학 분위기 또 무시할 수 없고 또 독일의 파쉬라고 파트너 학교라서 이제 독일어과가 굉장히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내신도 굉장히 수능형, 모의고사 유형으로 되게 많이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변화를 좀 주시고 계시는. 그래서 조금 이화외고도 나름대로 경쟁률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학교고요. 이제 서울외고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또 스페인어과가 그래도 이제 가장 높은 경쟁률. 스페인어학과가 압도적이네. 저거 일단 합격하고 나서 배워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서울외고도 영어 내신은 거의 어법 시험.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세부적으로 암기하는지. 이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이제 인기가 좀 시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어에 좀 관심이 많고 또 그래도 가서 잘 챙겨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전략적으로 서울외고로 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또 요새 전략적 외고 많이 가니까. 네. 그리고 이때는 스페인어과가 높았는데 원래는 일본어과가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또 여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못 가게 하려고 헛소문들을 많이 퍼뜨렸나? 영어 외에 왜 제2 외국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헛소문 좀 퍼뜨려고 못 가게 자기들끼리만 갔나 보다. 네, 원장님. 네. 올해 가장 이슈가 많았던 명덕외고고요. 이제 명덕외고의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았어요. 일단은 일본어과는 3.0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전체 2.15였고요. 충원 인원이 없었다라는 거는 여기는 이제 사회통합 전형도 모두 다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통이 마감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충원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다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명덕외고 인기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 인기의 비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원 기숙사 또 한몫 할 거고 또 이제 올해 입결이 좀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이제 서울대를 비롯한 그런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좀 대원하고 이제 한영을 가기에는 조금 영어 실력의 차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좀 명덕으로 좀 트는 아무래도 대원이랑 한영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명덕으로 좀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이었습니다. 이거 잘 보고 가야겠다, 그죠? 근데 이제 좀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기라는 비기숙사 생활이 반드시 발생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숙사를 명덕 같은 경우 4명에서 한 방을 쓰거든요. 많이 쓴다.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이들이 되게 로망이 되게 가득 차서 가요. 그죠? 막 밤에 몰래 치킨 시켜 먹고 기숙사 이런 거 하는 로망인데 막상 시험기간 진짜 애들 너무너무 예민한데 그쵸. 그 소리 하나, 불빛 하나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리고 특히 셋이 친하고 하나 또 약간 또 처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안 친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통 이제 애들 잘 만나긴 하는데 또 못 만나는 경우 생활에 잘 못 곁드는 경우도 있어서 비기숙사 생활이 비기라고 해서 비기숙사생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학교를 통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통학 거리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방 하나 얻어야지 뭐.
그럴 정도의 이렇게 여력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유리수만님처럼 능력이 되시는 어머니 되시면은. 애 너무 멀면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야지, 뭐. 능력 안 돼도 보낸다, 어떡해. 근데 이제 1시간 반 거리를 막 통화가 어떻게 했지? 근데 이제 처음부터 너무 이제 기숙사? 무조건 있으니까, 오케이. 이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넣으시면 조금 이제 생각을 또 다 열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제 내신형 같은 이제 모의고사 1학년께 좀 들어가요. 다른 학교들은 이제 아까 대원이나 한영은 뭐 2, 3학년 께 좀 들어간다면 1학년 께 대신 좀 양이 좀 많고요. 근데 이제 문법 교재는 좀 어려운 편이고 또 심형에서는 이제 테드랑 세계사 지문들이 좀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의 암기랑 이런 부분들을 요하는 이런 내신에서 내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일본어과가 정말 압도적으로 너무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여기도 원래는 이제 프랑스어나 독어처럼 요즘은 서양학과가 인기가 많긴 한데 올해는 이제 애들이 막 여기가 확 높다 보니까 막 갑자기 바꿔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항상 아이들한테 이제 소신 지원을 하라라고 좀 얘기를 해요. 소신 지원. 네. 이제 보통 이렇게 딱 뜨면 사실 이날 첫날 3대1이 넘어섰어요. 첫날 저녁에. 그러면 전화가 미치는 쇼입니다. 저한테 이제 학부모님들이. 여러 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 개는 못해요. 한 개만 딱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어떡하죠? 과를 바꿔야 될까요? 막 하다가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말을 해주긴 하죠, 당연히. 잠깐 원장님. 네. 그러면은 명독을 내가 딱 썼는데 처음부터 일본과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왜 과를 바꾸려고 하지? 그 과에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경쟁률을 한 3일 동안 뜨잖아요. 그 3일 동안 뜨는데 너무 이렇게 3대1 이렇게 심하면 쫄리니까 다른 과로라도 명동외고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과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네. 입학 원서를 쓸 때. 원서 쓸 때 정해야 되는군요. 그 과를 그래서 일본어과가 몰리고.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시키냐면 영어, 독어, 프랑스어 요렇게 준비를 하나를 시키고요. 자소서를. 일본어로 중국어를 자소서를 한 2개를 시켜요. 처음부터. 약간. 그래서 왜냐면 아이들이 3-2에 갑자기 또 B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과에 맞춰서 조금 우리가 좀 지원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3-2까지 다 보나요? 3-2까지 다 봅니다. 외고는? 네. 근데 과를 근데 중간에 가가지고 조금 그때만 썼지롱 하고 바꿀 순 없어요? 그 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아씨.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일본어과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니아층. 그래서 여기는 애들이 정말 3대1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1차 떨어질 거 알고도 넣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어린 애들도 그렇고 만화 같은 거 보고 일본어 말을 그냥 즐기듯이 암만 해도 한국 이렇게 뭐라 그러지? 문법이 비슷하다고 그래야 되나? 어순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오타쿠들 많더라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애들이 좀 많이 바꾸죠. 여기나 이제 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경쟁률에 따라서. 중국어는 조금 아무래도 살다 온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도 조금. 살다 온 친구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확실히 이제 이번 명덕외고의 입결은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면 이제 또 외고고 문과고 그중에서 확 명확한 어문 계열인데 이렇게 저수전 시대에 고입을 고려했을 때 정말 높은 경쟁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외고를 싹 털어보는 거는 정말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외고마다 지방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방은 없나요? 지방 같은 경우는 과천외고. 지방은 제가 다음에 저쪽 경기권을 정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제가 만약에 다음에 또 뭐 뵙게 된다면 그분과 같이 또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시간상 그렇죠? 아니 빨리 좀 해볼까요? 또 욕심나네요. 자소서 이해하기. 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에는요, 여러분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40점 만점에 20점이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계획, 학습 그리고 그 결과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이 학생의 자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국제고에 넣었던 친구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자소서는 이제 첨삭을 저랑 완벽 첨삭을 다 하기 전 이제 자소서입니다. 처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팝송을 좋아한다라는 거를 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영어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를 그걸로 갖고 왔는데 이제 그걸로 가지고만 학업을 얘기하기엔 뭐 하니까 뭐 문법 단어에서 뭐 영어책을 선정해서 읽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예시 거기서 뭐 의미상의 주어 뭐 뻔한 문제 풀었다 하는데 뭔가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근데 또 자기만의 뭐 나만의 학습법을 만들 수 있었다 하면서 제가 아마추어인데도 통일성이 없네. 그쵸. 엉망진창이네. 근데 이게 이 정도만 써와도 정말 상타 이상입니다. 요즘 그래요? 아이들이 너무 글도 못 쓰고 말을 못 해요. 아 그래요? 문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좋아했다 했다 기분 좋아 이래갖고 되겠어? 그래서 문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제가 항상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제가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기본 질문이거든요. 네. 우리 학교에서 왜 학생을 뽑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너의 장점을 말하면서 우리 학교의 그 성향이랑 해서 어필해봐라 이건데 애들이 지원 동기를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입장에서 얘기하네. 내 입장에서 내가 왜 지원했는지 알려줄게 이거네. 그쵸. 학교는 내가 너 왜 뽑아야 되는지 얘기해준대. 그러니까 결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한 10명 중에 9명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앉혀놓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때서 이러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문해력도 좀 안 되고 또 코로나 완전 세대라서 그런가 예. 애들이 이제 얘네들이 초등학생 때 이제 코로나 시대여서 말도 많이 안 하고 뭐 글도 많이 안 쓰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좀 뭔가 좀 사실 영역이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져 딱 했어요. 네. 영향이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번역가가 이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쳐야 할 자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다. 자, 우리는 흔히 중요한 것은 외국어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모국어 실력을 탄탄하게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자, 같은 의미의 단어라도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적절히 골라서 능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한국어 어휘력을 그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왔죠. 네. 그래서 한국 어휘들이 한자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내 수준에 맞는 한자 급수책을 사서 공부했다.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공부한. 그래서 한자 실력을 높이다 보니 자연스레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수월해졌고 급수를 올리며 성취감을 올렸다라는 그런 얘는 부분까지. 차곡차곡 뭐 순서가 맞아 보여. 아까 걔랑 다르게. 그렇죠. 근데 같은 아이고요. 저랑 같은 아이고 이제 저의 많은 성격과 이야기가 많은 성질이 들어간 겁니다. 네, 좀 다른 아이가 아닙니다. 같은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또 다른 과목과 연계를 시켰어요. 사회 과목을 연구할 때 계엄을 이렇게 원수가 이런 뜻으로 쓰여서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결론까지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유추했지만 어력이 늘다 보니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영어 신문 번역에도 그 어휘력을 사용한 거. 그래서 영작을 할 때 풍부하게 쓸 수 있게 듣고 맥락을 추론하는 내용을 길렀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딴 애가 되었죠. 돼버렸네. 네. 황골 탈퇴. 그래서 좀 왜 그런 방법을 공부하게 됐는지 왜 모국어 실력, 그쵸? 뭐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시행착오 있었다면 뭐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구체적인 예시라는 게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과정과 또 결과 타과목과 연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고쳤습니다. 같은 애인지 몰랐어요. 같은 아이입니다. 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애들은 다 같은 아이입니다. 네, 두 번째 영역.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두 번째 영역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원 동기 진로 이제 40점 만점에 10점이고요. 두 번째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교 특성과 연계해서 본교 및 희망 전공어에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다음에 너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서 입학 후에 어떤 활동 계획이 있는지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건데요. 이 친구는 딱 지금 보시기에도 유리수아님 지금 길이가 어때 보이세요? 너무 길어요. 그쵸? 읽기 싫어지는데요? 이죠. 1500자밖에 안 되는 자소서거든요. 네. 근데 일단 길이가 너무 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소서를 보고 처음에 되게 놀란 게 이 친구가 다른 곳에서 수업을 되게 듣다 온 친구예요. 근데 첫 줄부터 감점 요소가 나와요. 지금 보시면 어렸을 때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되거든요. 일본 만화를 보거나. 근데 거기 이제 자소서에 이제 저희가 쓰면 안 되는 배제 사항 중에 하나가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그런 거를 쓰면 안 된다. 일본 여행은 좀 요즘에 좀 많이 가지 않나요? 그래도 해외 여행을 이제 자주 간다라는 것들은 조금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점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장난감, 음식 이런 말로 너무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너무 거추장스러워. 그러면서 그냥 여기서부터 사실 어쨌든 얘가 이제 인터넷 역사 관심을 갖게 됐고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뭐 갑자기 장난감이 위안부까지 내려왔어. 그래서 명동이고 1호가에 가서는 뭐 취업하면 활동을 하고 입학 후에 그냥 일본어 부족한 실력 기르겠다. 너무 느닷없죠. 그러면서 그냥 졸업 후에 변호사가 돼서 하겠다. 너무 느닷없다야. 그러니까 글이 전문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재밌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이게 다른 데서 3달 쓰고 온 거라서 제가 조금 좀 할 말이 없었는데 3달이면은 이거 외고는 좀 싼가요? 대치동 가격으로는 자소서 한번 3달 쓰면 한 300-400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자소서는 이렇게 하고 썼습니다. 오메. 네. 일단 앞에서 말했던 뭐 장난감 이런 거 요리 이런 거 다 빼고요. 빼. 이거 같은 경우 특히 그리고 또 꼬리 질문은 저희가 면접 질문은 유도한 부분이었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자,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많은 분야가 우리나라와 서로 큰 영향을 미치며 공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분의 흥미도가 높았다. 그러면 면접관이 물어봐요. 자, 어떤 부분이 공존한다고 생각하고 서로 큰 영향이 어떻게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거 우리 배웠는데. 질문을 유도하는 글을 써야죠. 네. 그래 내가 준비하고 가지.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유도한 질문이 다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뉴스와 사설 역사 수업,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랑 연계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위안부 관련 문제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런 판결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렇지.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 역사에 대한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명덕외고 1호과에 진학해.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그냥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였다면 좀 더 자세하게 뭐 보고서 작성 및 논문을 발표하며 학술제에 참여하고 싶고 그렇지. 또 이런 대학 진학 후에도 뭐 이러한 올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래서 네. 같은 내용이지만 좀 확실히 읽기가 좀 더 수월하죠. 그래서 좀 너무 지나치게 길진 않은지 또 감점 요소는 들어가지 않은지 또 흥미의 진로를 아까 그런 감점 요소 없이 어떻게 잘 연계를 시킬 건지 또 본인의 진로와 학교의 연계성 또 입학 후 졸업 후 활동 계획을 여기서 말하는 건 구체적 언급을 항상 중요시 구체를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되죠. 디테일. 그죠. 구체적. 이게 정말 구체 최선인가? 마지막 구체야? 한 번 더 뚜껑 열어봐. 네. 떨고 또 계속 들어가. 가장 디테일한 게 그렇다고 너무 유치해지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구체성을 띠되 이제 물어보고 싶게끔. 그치. 네. 물어보고 싶게끔. 네. 마지막 인성 영역 마지막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번엔 진짜 40점 만점에 마지막 10점짜리 인성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정말 다양한 버전을 아이들한테 쓰라고 해요. 일단 보시면 일단 핵심 인성 요소, 봉사, 체험 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그러니까 뭐 리더십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이 친구가 이제 21년 이제 명덕외고 수석 입학한 친구의 자소서였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3년 내내 이제 학교 회장을 했었고 좀 이제 리더십을 좀 쓰고 싶어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처음에 이제 책임감을 자기의 키포인트로 잡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뭐 콘텐츠 제작단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조언한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뭐 충분히 있었던 일일 수 있죠.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구상하고 했지만 뭐 말을 듣지 않아서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뭐 샘플 영상을 제작하는 와중에 미안했지만 뭐 상대와의 경쟁이 아닌 갑자기 뜬금없이 경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뭐 투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제작을 했다. 뭐 다시 한번 경쟁에 대해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경쟁은 단순히 상대와의 싸움이 아닌 나와의 싸움으로 승화시켰다라는 말로 갑자기 물음표가 뜨죠. 그래서 책임감은 별개로. 책임감으로 키워드 잡았는데 경쟁으로 갔구나. 그리고 또 경쟁이라는 말이 그렇게 딱 좋아 보이는 어휘는 아니에요. 부정적이죠. 그렇죠. 부정적인 어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의 생기부를 보면서 야, 너가 3년 내내 반장도 했고 학생회의를 하니까 우리 이거 리더십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 투표 이거 너무 1인 1투표권 말고 2인 1투표권 이거 저희가 이제 수업 중에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다른 이제 그런 최신 7개년 이런 걸로 그걸 우리 넣어서 재구성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바꾼 게 서울시 미디어 콘텐츠 제작단 활동 중 영상을 계획할 때 모두의 의견이 달라 잘 좁혀지지 않았다. 심플해졌네요. 그렇죠. 조장이었던 나는 이제 리더였다라는 걸. 그렇지.
자, 각자 원하는 주제로 샘플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후 투표를 진행하자고 했고, 투표를 할 때 단순 1인 1투표를 주기엔 인원수가 부족해 두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 한 표는 자신을 뽑을 수 있지만 나머지 한 표는 반드시 다른 후보자를 뽑아야 되는 규칙을 전용했다. 디테일하다. 그렇죠. 단순 다수결이 아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조원들 모두 결과에 만족할 수 있었고, 나는 이 일을 통해 진정한 공정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거지. 이것으로 협력 과정 결과의 선순환을 다른 활동에도 적용해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요게 저희가 이제 질문을 유도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나왔어요. 어떤 활동에 적용했었냐? 어떤 활동? 그치. 네네. 그다음에 추후 다양한 조별 활동을 할 때도 의견이 잘 맞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고, 미래의 조별 활동에서도 이렇게 이상적으로 도출해내는 리더가 되기에 노력할 것이다. 이거는 그 선생님도 궁금해. 나도 저렇게 한번 써먹어보게 한번 말해봐봐.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질문을 완전히 유도한.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투표권에 그럼 단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단어를 싹 빼고. 그 본인이 위에선 책임감을 했는데 위에서는 경쟁을 얘기하면 안 맞으니까 그게 부합이 되는지 해결 과정은 있었는지 가장 저는 또 얘기를 하는 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해라. 보면 앞으로 내가 진학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그게 훨씬 더 긍정적으로 아니면 여기 와서 잘하겠구나. 그럼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죠.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니까 다르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구경하는 거 너무 재밌는데요. 마무리로 이제 아이들이 저희 이제 여기까지 딱 좋았는데요. 마무리로. 더 하면은 시간 너무 많아서 다음에 오셔갖고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어쨌든 방송은 쟁이인 제가 끌고 가니까. 요거는 뭔가요? 야, 이걸 자랑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합격 수기를 정말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써줘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비결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학생들의 입시에 대해서 아이들보다 더 진심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보고 좀 반성하는 간혹가다 선생님이 저렇게 진심인데 내가 좀 그렇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동지로 만들어주는 리더의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마카롱 조공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자기네 동지구나. 각자의 동지들끼리. 근데 정말 많이 친해져요, 자기들끼리. 정말 자기들끼리 의지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학원 이름이 어디신가요? 저는 이제 애슐리 에비뉴라고 이제 제가 학원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출강을 여러 군데 하면서 출강하시는군요. 주로 그러면 이론 상담과 이런 팀워크 수업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목동과 그다음에 저 이번에는 이제 대일외고 앞에서도 좀 수업을 하려고 지금 기름 쪽에서도 지금 그 예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청신국제고 쪽에 있는 거기 이제 그 경기권을 많이 하시는 거기 선생님이랑도 이번에 코업을 같이 해서 이제 조금 좀 다양하게 좀 다양한 곳에서 좀 수업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그 인스타로 좀 들어가면 소식을 좀 볼 수 있겠네요. 인스타도 있고요. 여기 네이버 블로그 애슐리 아카데미로 들어오시면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열정과 정성이 느껴지십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원장님께서 이렇게 아웃풋을 내는 거에 비해서 방송은 처음 하셔가지고 좀 긴장하시고 너무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또 경험자니까 장점을 좀 살려드리고 싶어서 핵심만 좀 뽑았다라고 생각해주시고 너무 덜한 거에 대한 섭섭한 마음은 절대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주세요. 그럼요. 자, 경기권은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자, 속촉하시다. 마지막으로 쌤이 생각하시기에 학원 면접 및 자소서 도움이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구체적으로 몇 월에 갈까요? 저는 6월부터 오시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전사고도 사실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좋고, 또 이제 학원 입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시험을 한 학기를 다녀보시고 한번 이제 오시는 거, 혹은 중학교 2학년 때 첫 시험을 한번 보고 컨설팅을 한 번씩 오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2시간 47분을 진행했고요. 제가요? 저 혼자만요? 아니요. 원장님은 1시간 15분 정도? 그렇군요. 이 정도.
자, 여러분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안 나가시고.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들어줘서. 네. 네. 반갑고 감사드리고 다음에 네. 외고 좀 경기 외고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깔끔하게 정리된 거 자소서 보니까 네. 확 오네요. 우리 아이들의 수준과 어떤 걸 다듬어야 될지 샘플을 보니까 또 너무 귀한 자료 감사합니다. 네. 고무장갑 박수 올려드리면서 자기들아 내일 만나요.